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8일 제80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자비의 문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늘 마음이 평화롭기를, 늘 행복하고 성장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늘 행복하고 성장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서 마음 챙김도 한번 할까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기분, 좋음, 나쁨, 또 발기참, 명랑은 어떤가요? 편안은 어떤가요? 여유로움은 어떤가요? 사랑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친절의 마음은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고 단지 마음의 점검만이 아니라 그 점검이 나를 객관화하는 어느 정도 나를 떨어뜨리는 그런 마음 챙김의 힘을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짧은 강의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호연지기 그거 조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2022년에 아직도 익숙치 않은 모양입니다. 네, 2022년이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2년 호랑이 해는 호연지기의 삶을 기르자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연지기의 삶, 호연지기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른 삶을 살 때 길러지는 크고 넓은 건강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두지요. 이 정도로. 여기서 이제 건강하다, 크다, 넓다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걸림이 없는 마음, 떳떳한 마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살 때 떳떳하다, 늘 떳떳하다, 떳떳함, 꽤 건강한 마음일 것 같아요. 어디에 욕심에 찌들어 있지도 않고 내가 뭘 잘못해서 뭔가 캥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떳떳함. 또 때론 이런 말도 씁니다. 부동심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부동심. 어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미혹되지 않는 마음. 마음 챙김하고도 좀 통한다고 보입니다. 마음 챙김의 마음하고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런 바른 삶을 살 때도 적극적인 바른 삶과 소극적인 바른 삶을 나눠볼 수 있겠다. 자칫하면 우리가 소극적 바른 삶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롭지 않은 것은 내가 피한다.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떳떳하지 않은 삶은 내가 피한다. 이 정도, 이 정도도 훌륭한 삶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적극적인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로운 삶, 양심의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이 개념이 보통은 같은 차원에 있는 걸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웰빙과 스트레스를 같은 차원에 있다고 보기 쉬워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적으면 웰빙이 높다. 또 웰빙이 낮으면 스트레스가 많다. 뭐 서로 상관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보게 되면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상관은 있어요. 한 0.30 정도 상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 정서가 많다는 것이 부정 정서 적다는 걸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군요. 부정 정서가 많다는 것이 긍정 정서 적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과 불건강한 것이 또 차원이 좀 달라요. 건강 차원에서 좋으면서도 불건강이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불건강은 있어도 건강 차원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세계적인 위인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측면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들이 링컨이나 또 처칠이죠. 처칠 그러면 굉장히 용감하게 2차 대전을 이끈 사람 중에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은 스스로 블랙독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신의 우울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은 평생 블랙독에 시달렸다 그래요. 우울증에. 링컨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이 심해서 미국은 총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총을 뺏었다 그래요. 언제 자살할 줄 몰라서. 그런 양반들이 세계사에 위대한 일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불건강한 상태에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나는 왜 이렇게 뭐 태어나기를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는가 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자신의 자기 연민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라. 정신적으로 불건강해도 얼마든지 또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불건강이 가급적이면 적고 건강함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내 삶이 모르겠어요. 그걸 팔자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성격이나 내 정신 건강이 이렇게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정신 건강 차원에서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또 정신 건강이 양성될 때에 정신 불건강한 부분의 그 발현이 많이 줄겠죠. 어찌 보면은 평생 우리의 삶은 그 두 가지의 어떤 대립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조정 속에서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돌아와서 그 두 개의 차원이 독립적이다. 상관은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 건강 습관의 경우에도 건강 습관을 기르는 것과 불건강한 습관을 피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담배를 안 끊는 거 좋죠.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담배를 안 피고 금연을 하고 술을 절주를 하고 그것도 좋은 생활 습관이죠. 그러나 그보다는 운동을 한다, 걷기를 습관화한다, 이런 적극적인 건강 습관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극적인 바른 삶, 적극적인 바른 삶이라는 게 구분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피하는 삶, 좋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웰빙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의 양심에 어긋나는 삶이 아니라 의 양심을 추구한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뭐 의 양심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창한 사람들, 도덕군자들이나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또 덧붙여 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어. 뭐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삶.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좀 회피 동기와 관련된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적극적인 삶은 그 접근 동기의 삶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자비로운 말,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친절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적극적인 바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뭐 안 하는 건 낫겠습니다만 뭐 나쁜 것을 안 하려고 하려는 마음보다는 그 좀 더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의롭다, 양심적이다, 착하다, 선하다, 자비롭다, 사랑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떳떳하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넓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죠. 대체적으로 우리 심리학에서 연구하게 되면은 긍정 심리가 긍정 심리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긍정의 마음, 긍정 정서 상태일 때 마음이 훨씬 개방적입니다. 말하자면 넓습니다. 우리 이거 호연지기의 호자가 넓을 호자 아닙니까? 넓습니다. 반대로 또 부정적인 정서, 부정정서일 때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굉장히 편협해 있습니다. 좁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테레오타입된 행동이 나와요. 화가 나거나 뭐 이럴 때 그것에 해당되는 특정한 행동만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랑 관련해서 좀 전문적이긴 합니다만 그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바바라 프레드릭슨. 이 사람의 그 확장 확립 이론이 있습니다. 확장 확립 이론. broaden and build theory. BBT라고 할까요? broaden build. 이게 이제 B자로 운율이 있어서 확장 확립이 번역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확장 구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확장 구축보다는 broaden and build니까 이 B자의 운율을 맞춰서 확장 확립 이론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뭐냐면 긍정 정서일 때 우리 마음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이나 행동이 새롭게 창의적인 게 나오고 여기서 심리적인 자원, 혹은 자산이라고 할까요? 요즘 금융 자산에 관심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심리 자산을 확립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다는 거, 이게 우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될 때 이 호연지기의 호자가 넓은 호자 아닙니까? 이 넓은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거창하고 뭐 도덕 군자나 추구하는 의로운 삶, 양심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만 자비롭고 친절하고 선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이 우리 마음을 긍정 정서로 만들고 긍정 정서는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킨다. 이 확장시킬 때 우리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새로운 행동도 시도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심리 자원, 심리 자산으로 확립이 되게 되죠. 그러면 선순환이 되게 되죠. 내 마음이 우리 MPPT 마음 공부에서 강조하는 성장을 통한 행복 아닙니까? 성장.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다루는 기술이, 마음 기술이 늘어나는 거니까 성장이잖아요. 말하자면 심리 자원이 확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것을 다루는 능력이 증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루는 실력이 증진되죠. 더 긍정 정서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긍정 정서 상태에서 더 창의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함으로써 또 새로운 심리 자원, 심리 자산을 또 확립하게 되고 이런 그 긍정의 선순환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장대하리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지만 우리가 조금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이런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되면 그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을 확대시켜주고 확장시켜주고 새로운 또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우리 심리 자원이 또 심리 자산이 커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더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 마음을 확장시킴으로써 또 새로운 심리 자산을 확보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공부에 있어서 우리의 그 마음 자산을 마음 자산, 심리 자산 좀 늘리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금융자산도 올해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조화롭게. 그래서 금융자산도 늘어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심리자산도 많이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호연지기가 많이 양성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좀 더 도와드리는 말씀, 여기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늘 나오죠.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지식에서 그 세 번째죠.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회 이론. 요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이 말은 좀 이렇게 딱딱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공부에 매우 중요해요. 즉, 이 적극적인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소극적 바른 삶을 도와주는 관계에 있어요. 소극적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적극적 바른 삶을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적극적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소극적 바른 삶을 담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소극적 바른 삶만 살다 보면 적극적 바른 삶을 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욕구 생각들 간의 제로성 관계예요.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크지만 마음의 무대, 의식의 공간, 혹은 심리학에서는 작업 기억 공간은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 생각들 간의 제로성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우리가 아마 12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욕구 생각이 좀 부정적이라고 합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실패하죠. 하얀 북극곰 효과, 북극곰 효과 얘기할 때 정식 용어로는 정신역설 효과, 멘탈 아이러니 이펙트 때문에 오히려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올라요. 그러나 다른 생각을 들여오세요. 이게 긍정심리 접근이죠. 긍정심리 접근. 우리가 앞에서 삼각형 모형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모형. 한번 19번 볼까요? 19번에서 봤습니다만 이 긍정심리의 접근, 명상 접근, 마음챙김 접근 이 삼박자가 함께 돌아가는 게 좋죠. 너무 명상이나 마음챙김에만 지중하지 마시고 이 긍정심리의 쓴다를 함께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12번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강한 욕구 생각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불건강한 욕구 생각을 줄이게 돼요. 불건강한 생각을 욕구를 안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건강한 욕구 생각을 자꾸 쓰시면 혹은 건강한 행동을 자꾸 하시면 불건강한 행동을 할 그 여력이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제로성 관계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원죄와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복음과 같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극적인 건강한 삶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불건강한 것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칫하면은 불건강한 거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불건강한 거에 붙잡힐 수도 있어요. 정신역설 효과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싸우기보다는 이 건강한 것을 늘리는 거. 이게 이제 긍정심리 접근이죠. 긍정심리 접근에서는 불건강과 싸우기보다는 건강한 거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죠.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그림 한번 더 보시면 네, 13번 그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서 보게 되면 이 불건강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에 꽂혀 있지 마세요. 이것에 꽂혀 있게 되면 자꾸 얘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그 불건강한 마음을 오히려 자꾸 없애고 이거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오히려 불건강한 마음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건강한 마음, 불건강한 마음은 두고 건강한 마음을 양성하는 데 관심 갖습니다. 그러면 불건강한 마음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있겠지만 이 마음에서 불건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힘은 크게 줄어 있죠. 그래서 불건강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건강한 마음을 늘리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긍정심리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래 그림 21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올해 한 해에는 이 호연지기라고 하는 이 긍정의 마음, 건강한 마음을 기르는 것을 올 한 해 화두처럼 두고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강의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강의가 길지 않아서요. 1분 정도만 마음을 좀 고요히 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응답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번에 우 선생님이 한번 질문하셨었죠. 그 자녀분들과의 관계에서 그때 이제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거를 다시 이 호연지기 긍정심리 접근, 이 긍정심리 접근하고 조금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긍정심리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초점 두기보다는 긍정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까에 조금 더 관심 갖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그래서 아마 좀 짜증도 늘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건강한 행동보다는 불건강한 행동을 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불건강한 행동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건강한 행동을 늘릴 수 있을까?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이의 10살 나이 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계속 큽니다. 아이와 10살 때 그 아이와의 추억은 경험은 그 아이가 10살 때밖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좀 월코릭에 빠지기 쉽고 저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 아이와 그때 가질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것 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돈 들이고 멀리 가야만 좋은 것은 아니죠. 네.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또 집에서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좋은 추억,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해 보는 것도 숙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숙고하는 삶, 다시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씀이기도 하고 숙고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것도 아내분하고 또 상의도 해보고 숙고하는 삶, 숙고하는 삶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로는 긍정심리 접근해서 볼 때 어떤 관계에서의 쌀떡, 우리 내 마음의 쌀떡을 키워라, 채우자 그런 말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관계에서의 쌀떡도 있을 수 있다. 아내와 나와의 관계의 쌀떡은 비어있나 충분한가? 아내와 내가 관계의 쌀떡이 채워져 있으면요, 내가 좀 잘못해도 아내가 좀 너그럽게 봐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의 쌀떡에도 좀 관심 갖고 아이들의 문제에만 초점 두기보다는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쌀떡이 얼만큼 채워져 있나 그것도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고 그 전에 뭐 몇 달 전인가에 한번 그런 것도 다뤘죠. 그 퀄리티 월드 글래서 박사의 퀄리티 월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좋은 세계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변화를 주려면 그 사람 마음에 좋은 세계에 퀄리티 월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긍정 심리의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관계 속에서 따뜻하고 즐겁고 좋은 그런 경험을 또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긍정 심리 접근 그것이 또 역시 그 숙고하는 삶. 긍정 심리는 생각을 비우는 명상이 아니죠. 바라보기만 하는 마음 챙김이 아니죠. 근데 욕구 생각을 쓰는 거예요. 건강한 욕구 생각을 자꾸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부 수행하시는 분들은 명상만이 수행인 줄 아시고 마음 챙김만이 수행인 줄 아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적극적으로 건강한 욕구 생각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마음 수행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숙고하는 삶에서 또 관련된 게 뭐냐면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예를 들면 좋은 대화법 필요합니다. 좋은 대화법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비폭력 대화 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폭력 대화 아주 배울 만해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알고리즘처럼 배우면 안 돼.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숙고하는 삶.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호연지기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바르게 살려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키우려고 하는 삶, 관계에서 좋은 경험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기본이고요. 거기서 딸려 나오는 여러 가지 기법들, 물론 기법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화법 중요하죠. 비폭력 대화 좋은 대화법입니다. 배우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슨 알고리즘처럼 배우지 마라. 늘 숙고하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면 좋겠어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만들어 가시면 좋죠. 아이들과 좋은 대화법 공부하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대화법 자체에 빠지기보다는 늘 숙고하는 삶,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또 성장해 가면서 그 좋은 나의 행복, 관계 속에서 행복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제가 제 말씀을 또 많이 했군요. 네. 여러분이 경험하신 소감,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눠주세요. 이런 경험도 내가 해봤다. 마음 공부해서 뭐 예를 들면 동기 상태 이론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니까 그게 좀 새롭다든지 마음사 이론도 내가 좀 새롭게 느낀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눠주셔도 좋고요. 또 하시면서 또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또 같이 한번 풀어보죠. 질의응답 화면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질의응답 화면을 갈까요, 그러면? 네, 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새 느낀 게 네. 그 전에는 처음 공부할 때부터 계속 억지로라도 뭘 하려고 그랬어요. 네. 뭘 바래도 억지로라도 찾아서 뭘 하려고 그러고, 특히 뭐 급여리, 그것도 음. 그 상황이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지만은 그거를 음. 갖다가 자꾸 대입시켜서 그거를 자꾸 노력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음. 그럴 수도 있지, 뭐, 별일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벅찼어요. 네네.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지난주에 네. 제가 그 남편이 밤에 밥 먹는, 밤에 뭐 새벽 2시, 3시에 뭐 먹는 거를 굉장히 날카롭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억지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요. 네. 꼴 보기가 싫었군요. 예, 그래서 치과 네.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약도 먹고 있는 사람이 밤중에 뭐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확 올라왔어요, 마음이. 네. 그런데 그때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 어. 별일 아니야. 이 마음이 확 다가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제가 놀란 게, 이건 뭐 별거 아닌 공부같이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공부가 네.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음.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놀란 마음이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윤 선생님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답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소감들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전에는 질문이 좀 많으셨는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느끼시는 것들이 많으셔가지고 음. 배우신 것이 많으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네. 꾸준히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이게 뭐가 될까? 뭐 자꾸 또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가 나오는군요. 이 그럴 수도 있지도 제가 볼 때는 호연직이랑 굉장히 관련 높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연지기의 호자가 넓을 호자잖아요. 음. 그럴 수도 있지는 우리 마음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정정서 상태가 되면 좁아지거든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습관적인 생각, 습관적인 말, 습관적인 행동이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이 마음이 넓어져 버리니까 다른 가능성 있는 생각들도 가능해지고 그 이제 품어주기가 받아들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뭐 올해의 그 우리 수행 목표인 호연지기의 넓을 호자와 연결된다. 우리 마음을 넓혀준다. 이렇게 또 추가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 선생님. 매일 뭐 이제 노트 한 페이지에는 일어난 일, 팩트로 일어난 일을 어, 몇 시에 무슨 일을 했다를 적고, 네. 반쪽에다가는 그날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감정을 적어보기 오, 시작했어요. 오, 그 일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일어난 음, 내 감정을 2가지를 이렇게 적어보니까 또 알아차려지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뭐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을까? 오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연달아서 또 나오는 말이, 왜 미워하는 마음이 왔나? 네. 나의 욕망이 좌절돼서 미워하는구나. 어,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미워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태까지는요. 네. 근데 내 욕망이 좌절돼서 미워하는 거구나. 네. 이런 조금 통찰력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노트 쓰기에 네. 그 좋은 점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저 윤 선생님이 노트 공부법 말씀해 주셨네. 노트 공부법. 이거 저 윤 선생님이 제안해 주는 좋은 것 같네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사건이라고 할까요? 네, 외적인 거죠. 네, 네. 말하자면 박조건. 우리 구성주의에서 보면은 박조건과 안조건의 상호작용에서 경험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내 마음, 그때 선생님의 어떤 정서, 감정이라고도 하고 그때 내가 뭘 느꼈지?
또 이 정서와 관련해서 몰발해 하시다 보면 동기가 나오죠. 욕구.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있지, 인지, 이게 공부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어찌 보면은 긍정 심리와 함께 되는 마음 챙김이죠.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분석까지도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과 긍정 심리가 함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도움받고 있어요. 네, 아주 세-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그 팩트, 사건, 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그때 내 마음에는 뭐가 일어났지? 아우,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정말 그래요?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뭉쳐 있거든요. 사실 그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체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해체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덩어리로 경험해요. 덩어리로. 하나 덩어리로 경험하는데 내 감정 어떤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저 사람이 어때 뭐 이 사건이 어때라고 하지만 그것에는 사실 우리가 벌써 덩어리가 돼 있어요. 덩어리가 내가 개입하고 있어요. 내 욕구가 개입하고 있고 내 생각이 개입하고 있고 내 감정이 버무려진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한다는 것은 그 부처님의 그 대념체 경에도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 자루에 들어있는 곡식을 콩은 콩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뭐 쌀은 쌀대로 팥은 팥대로 뭐 귀리는 귀리대로 이렇게 낱낱이 나누는 것이다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덩어리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덩어리로 경험해요. 근데 윤 선생님은 요거는 팩트야. 요거는 사건이야. 이거는 바깥에서 어떤 일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 네. 근데 거기에 내 마음에 내가 감정, 그 감정은 또 어떤 욕구에서 오는 거죠. 동기. 그 동기가 이런 동기가 내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동기가 좌절된 걸로 생각되는구나. 내가 다르게 생각했으면 다른 인지를 적용했으면 동기 좌절이 아니라 동기 충족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신다면 이 MPPT 마음 공부에서의 이 구성주의, 동기 상태 이론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면서 이 하나의 경험을 마음 공부로 승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공부법인데요. 이 노트 공부법,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트 공부법.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고맙습니다. 채팅창에 또 뭐가 올라왔나 볼까요? 우 선생님이 오늘 오셨군요. 네, 네. 다시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 선생님 실천 방법 좋다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 선생님 아주 인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K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저 채팅창에서 말씀 못했지만 인사평가에 대한 부당함 요구 표현한 게 터닝 포인트였다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나왔네요. 또 혹시 뭐 마이크 켜도 되는 상황이면 하셔도 되고요. 네. CHLOE님, 동기 욕구 같은 개념입니다. 동기 욕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것이 동기, 혹시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8번 부탁합니다. 네, 이 동기라 부르든 욕구라 부르든 욕망이라 부르든 의도라 부르든 꿈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동기는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달성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그리고 플러스 추동력, 에너지, 힘의 개념입니다. 이러면 한마디로 동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뭐 욕망, 욕구, 꿈, 의도 막 쓰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내가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바라는 어떤 상태가 있고 그거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추동력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지난 동영상을 또 보시거나 그 제 책
마음 챙긴 긍정심리 훈련 워크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CHLOE님. 네. 다시 또 아까 K님, 표현하고 나니 화가 나에게 향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하고 나니 직장에서 제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 가로 열고, 아첨꾼, 출세 집착, 표리부동 등 가로 닫고 들에 대해 훨씬 수용력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받아들임이 쉬워졌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K님? 네, 오늘도 좀 아이가 옆에서 좀 소란스러워서 뭐 카메라 마이크 못 켜시면 괜찮고요. 네. 중간에 잡음이 들어올 수 네, 네, 있을지도 K님 고맙습니다. 모르겠는데 마이크 켜셨네. 네. 중간에 잡음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네. 그러니까 주로 직장에서 아첨하고 막 앞뒤 너무 행동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뭐 되게 승진을 하고 싶다, 뭐 잘 보이고 싶다 이런 걸 부정적인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오고 되게 억눌리고 그 다음에 내가 부당한 걸 당해도 그냥 꼭 참고 뭐 그냥 이제 속상해도 그냥 또 일 그냥 하고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거를 표현하고 나니까 그래 네. 저 사람은 나도 이제 표현을 하고 나니까 네. 그래 저 사람도 자기 욕구 실현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발휘하는 거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제 나도 표현을 했으니까 우선 좀 에너지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가던 것이 다르게 좀 쓰이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그래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대로 나의 욕구를 잘 펼치면서 네. 근데 난 멋있게 난 네. 살아갈 거다 이렇게 아유. 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훨씬 더 잘 쓰이더라고요. 네, 훌륭합니다. 네. 최 선생님 원래 그 질의응답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우리 다시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마음사 이론입니다. 지금 K님이 왜 표현을 하고 나니까 더 마음이 편해졌느냐면 K님 마음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나는 그렇게 아첨 같은 거 안 해. 나는 그런 식으로 뭐 출세 집착하는 표리부동 안 해. 라는 마음이 마음 사회에서 비교적 강한 나입니다. 근데 그런 나만 있을까요? K님 마음에 그런 나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그림자 같은 아들도 있어요. 욕망의 아들도 있어요. 나도 빨리 출세하고 싶어. 또 이거는 불공평해. 라고 소리치는 나들이 있죠. 바르게 사회가 어떻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내가 설사 승진이 늦어져도 나는 바른 일로 승진하겠어. 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진 않아. 한편으로는 승진하고 싶은 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나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나, 우리 올해의 화두죠. 호연지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나도 있는 거죠. 떳떳한 나로 살고 싶다. 양심 바른 나로 살고 싶다. 의로운 삶을 사는 나로 살고 싶다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런 나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돈 많이 벌고 싶은 나, 어떻게든 승진하고자 하는 나, 어떻게든 인정받고자 하는 나, 그런 나 있습니다. 이 마음사회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나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 n분의 1이니까. 마음사회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나를 하나로 생각하니까 내 안에 그림자 같은 나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음사회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에 무수히 많은 나들이 있는데 그중에 n분의 1인데 뭐 그런 나 하나 있을 수 있지. 관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차례. 남편 마음에 나를 미워하는 나 있을 수 있지. 또 내 마음에도 남편을 미워하는 나 하나쯤 있을 수 있지. 편해요. 잘 싸우지도 않고 싸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 나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K님이 지금 내 마음에서 좀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불만스러운 나가 있거든요.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너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갑자기 터진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던 분이 어느 순간에 후회할 일을 해요. 후회할 말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반듯하게 살아오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가 있어요. 그게 내가 마음사회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림자 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나를 또 존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억누르는 방법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아내를 억누르려고만 하고 아이를 억누르려고만 하고 남편을 억누르려고만 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 대인관계나 내 안에서 나들과의 관계나 똑같습니다. 오, 양심적인 내가 보면 저런 나는 쓰레기 나거든. 마치 내가 일반 생활 속에서 저 인간을 볼 때 쓰레기라고 보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그 승진하고자 하고 뭐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뭐 이러한 그 욕구 욕망의 나를 아주 뭐 벌레 보듯이 이렇게 대하는 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의로운 나가 지혜롭지 못하면 지혜로움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이 정의로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나들을 그들도 분명히 내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인데 그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거든요. 물론 그들을 응석바지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들을 억압하고 하게 되면 독재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밖에서 보면 굉장히 바르고 굉장히 떳떳하고 할 수 있는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도덕군자적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이 우리 내면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 여러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 독재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김 선생님이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그거를 표출하고 그 상사한테 물론 정당한 방법이죠.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용인할 수 있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 얼마나 먹혔는지는 그 두 번째고 일단은 내 자신이 내 안에 그러한 나를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목소리를 그래도 마음 무대에 올려서 표출시켜줬다는 그것이 그 아이가 흡족한 거예요. 마음이. 그전에는 내 마음이 불편했어. 근데 일단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좀 마음이 흡족감이 있으니까 이 다른 이 나가 조금 이제 수그러든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지. 야, 인생 두 번 사냐? 내가 바르게 살다 가야지. 내가 그렇게 저런 식으로 해갖고 빨리 승진하면 뭐 하겠어? 나는 아마 그렇게 산다면 저들처럼 저런 식으로 내가 빨리 승진했다면 승진은 빨랐는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후회할 거야. 죽을 때도 편안하게 못 죽을 거야.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바른 생각들이 이제 다시 마음사의 무대에 올라올 수 있고 그 억눌리지 않은 나도 같이 이제 공존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그 저들을 또 이해하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마음사회 이론. 마음사회 이론의 핵심은 세 가지잖아요. 내 마음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내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 둘째,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중요하죠. 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나들을 기를 것이냐, 호연지기의 나를 기를 것이냐, 욕망의 나를 기를 것이냐 결정 잘해야 되죠. 세 번째가 있죠. 내 마음만 사회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도 사회다. 저 사람 내가 볼 때 한심한 사람이죠. 쓰레기 같은 사람이죠. 인정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도 희미하지만 양심의 나가 있을 겁니다. 희미하지만 건강한 나가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초점 맞출 수 있을까요? 뭐 싫은 놈 안 보면 그만인데 뭔지 모르지만 어떤 인연이 있으니까 이 같은 직장에서 만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떠날 수도 있어. 직장을 떠날 수도 있어.
아주 심각한 사람이라면 비리 때문에 아마 깜빵에 가겠죠. 근데 뭐 심각한 비리는 아닌데 인간적으로 좀 뭐 좀 안 좋은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이라면 내 마음만 사회가 아니라 저 사람 마음도 사회다. 그럼 저 사람 마음 속에 손잡을 만한 나는 없을까? 저 사람 마음 속에 내가 대화할 만한 나는 없을까? 그냥 지금 전반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낙인 찍기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불러도 그런 면이 있어.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도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한번 하신다면 선생님이 승진은 늦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러한 직장 구조 덕분에 선생님 마음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사람도 무슨 인연이 있으니까 만났겠죠? 그런 사람 속에서도 그 사람과 지내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은 둘째치고 그 K님이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은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실천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근데 뭐 제가 원리적으로도 좀 아니다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K님. 교수님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 제가 이걸 통해서 제가 훨씬 더 융통성 있고 음, 다양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게 음,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표현을 이제 부드럽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서도 이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음. 제가 몰랐던 걸 엄청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 네. 아가도 얘기하고 싶은가 보다. 네, 그래서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말씀 들으니까 표현할 때도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셨나 봐요. 아유, 그러면 대단한 거죠. 아마 K님이 지금 이 직장 부서에 있든지 다른 부서에 가든지 그 능력은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그 표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싫은 면이 보였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혹은 상대에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중요하죠. 우리 그 노자에 보면 그런 말도 나와요. 이 동선시라는 말이 있는데 네. 움직임에 있어서는 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뭐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뭐 신의가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 속에 나오는 게 동선시. 뭐 쉽게 말하면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내가 옳아, 틀렸어.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올바른 때인가? 타이밍? 노자께서는 이 동선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동선시. 이것도 지혜로움 아닐까요? 저도 종종 놓칩니다. 제 이름에 그 발을 정자가 들어가거든요. 김정호 정자가. 뭐 교수로서는 괜찮아요. 뭐 잘못된 거 고쳐주고 그런 괜찮은데 관계에서까지 뭐 아내를 고쳐주려고 하고 뭐 그러면은 네, 좀 즐겁지 못한 상황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해도 지금이 때인가? 근데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죠. 뭐 잊어버려도 뭐 거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배웠다.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하는데 동선시. 예를 들면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분명히 옳다고 해도 내가 옳다는 것이 상대방을 아무 때나 뭐 찍어 눌러도 된다는 거를 그것을 그렇게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옳다면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은 어느 때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관계로 좋은 인연으로 더 승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K님, 네, 그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5분인데요. 짧은 게 있으면은 하나 또 질문이나 소감 부탁하고요. 아니면은 오늘은 좀 일찍 마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 선생님. 네.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모르겠네요. 네. 예, 네. 저번 주에 그 바둑에 바둑 두기 전에 몇 점 이렇게 놓고 네, 두잖아요. 깔아준다. 예, 네. 예.
제가 어릴 때 아빠한테 바둑을 배웠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9점을 깔고 두실 때는 네. 아빠가 뭐 집을 짓지 못하게 제가 얼른 가서 탁탁탁탁 막으면 되니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서 네. 이렇게 집에서도 이런 상황이 딱 화가 나거나 좀 네. 못마땅하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면 바둑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좀 여유가 생기고 오. 예 좀 웃을 여유가 좀 생기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정말. 상황을. 예. 네. 거기에 이렇게 확 빠져들지를 않고 그래서 예. 문득문득 바둑이 생각이 나 가지고 야, 잘 됐네요. 아이고. 예 좀 그러셨구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바둑 말씀 잘 드렸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딱 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이 많잖아요, 바둑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분과의 관계에서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해질 때 바둑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떠오르기가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기억 떠오르게 하는 거. 우리 수행할 때 그 포스트잇 많이 붙이잖아요. 포스트잇 왜 붙여요? 우리가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마침 제가 바둑 말씀드린 게 황 선생님의 어린 시절에 그 바둑 경험이 꽤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남편분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그 좋은 마음을 인출시키는데, 말하자면 마음사회 무대에 건강한 나를 이렇게 불러오는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례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계에 있어서도요. 네, 고맙습니다. 또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나 네. 채팅창에 더 질문이 있나요? 코멘트나 네. 그 K님한테 또 축하하는 말씀도 나오고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느낀 소감이나 또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분 명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농선시에서 어느 때가 좋은 거냐? 그게 마음 공부죠.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화법도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화법도 좋은 대화법도 알고리즘으로 가지 마라. 그때 그 지혜는 실패 속에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바르게 때를 알려고 하는 마음만 떠올라도 그게 어딥니까? 이게 바른 때인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바른 때인지 아닌지는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배우겠죠. 그래서 그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뭐 느끼신 점이나 또 무슨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잊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오랜만입니다, 임 선생님. 네. 꿈에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꿈속에서 융통성이 없는 나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깨셨군요. 네. 네.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늘 배웠다입니다. 배웠다. 늘 배운 뿐입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좋은 거를 그거를 잊지 않고 한번 그런 관점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린 성공입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CH02님 상대의 말에 책임이나 탓을 돌리지 않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의 욕구, 동기죠. 알아차리고 어떤 것이 저절되었는지 나의 감정은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 와닿았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은 저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음챙김과 명상은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긍정심리에 마음을 쓰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하시면 되죠. 뭐 장 선생님도 네, 꾸준히 하시니까 잘 되실 겁니다. 네, 문 선생님 호연지기 3, 네, 윤 선생님의 노트 공부법, 네, 아주 대박 나실 것 같아요. 노트 공부법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다. 네, 아주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또 K님, 판사들 판결을 보면 점심시간 전에 판결이 강하게 나고 점심시간 이후에 배부르고 좀 쉬고 났을 때 너그러운 경향이 있고 퇴근에 가까우면 또 강하게 나타난다. 아, 이거 심리학 실험 맞습니다. 이거 단순히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요. 심리학에서 미국에서 그 판결을 전부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밥 먹기 전에 판결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요. 엄격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 상태 때 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긍정적인 밥 먹고 좀 편안할 때 또 다릅니다. 아무리 그 공부 많이 하고 그런 판사님들이라고 해도 판결을 내릴 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심리학 실험에 있습니다. 문 선생님도 오늘 다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번 점검하고 복습할 수 있어서 좋고 바둑 이야기도 좋고 곡간에서 인심 나는 거. 네, 관계의 곳간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늘 내 마음 곡간 채우는데 관계의 곡간도 한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임 선생님 아주 꿈꾸고 잘 오셨습니다. 네, 배웠다. 꿈보다는 늘 해몽이 중요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동선 씨, 마음사회. 네, 마음사회 잊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도 마음사회.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사회. 이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정보처 용량이 제한돼 있어서 어떤 관계에서 좀 화가 나거나 그러면 괜히 삐지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의 여러 건강한 면이 많은데 왜 지금 감정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또 그르치거나 그러지 마라. 예. 마음 사회라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요. 네, 마음 사회. 네. 왜요? 특히 옳게 사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돼요. 옳게 사는데 지혜로움이 없으면은 나한테도 독재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독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가 옳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혜로움이 또 자비로움과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지 않고 그 내가 옳다는 것만 있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도 위험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네, 강 선생님, 저희 동기뿐만 아니라 상대방 동기도 생각하게 됐다는 말씀이요. 고맙습니다. 또 늘 나오시는 임 선생님, 적극적 바른 삶과 소극적 바른 삶에 대한 설명 들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더 적극적 바른 삶 실천하고자 합니다. 늘 나의 쌀떡만 점검했는데, 네, 관계 쌀떡이라는 개념이 제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하나 뭐 다 읽으면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읽기 시작했는데 안 읽으면 또 서운하신 분도 있었을 수 있어요. 최 선생님, 도반님들의 참여 끈기, 또 김정호 교수님의 좋은 가르침, 도반님들 마음 성장 함께하는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우 선생님, 마음사연으로 수용 인정할 수 있는 여유로운 나가 될 수 있는 한 주 보내려고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 선생님, 적극적으로 사는 삶 염두에 두고 살시겠다고 했고요. 또 박 선생님도 지혜 충전하는 삶. 네. 또 다른 박 선생님, 새해도 토요마음 공부를 쭉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또 저와 또 우리 또 진행 도와주시는 또 최미 선생님, 또 박연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분 고요한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짬뽕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그만이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성장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창 닫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